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주 심리 학 공부 12월 11월 달 마지막 이제 수업이네요. 다음 달 세 번째 금요일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는 사주 관련된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위로 쭉 올려보면은 오늘 문제는 사업,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전에 사업하다가 실패를 한 3번 정도 한 사람인데, 나 사업이 안 먹는가 싶어서 이제 직장 생활 한 8년 했대요. 8년 하고 나니까 또 좀이 쑤셔. 또 뭔가 직장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사업을 하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하고 물어보라는데 누가 물어보라겠어요? 그 부인이 부인이 와서 물어보라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남자를 봤더니 이제 개축이면은 70 한 3년생 됩니까? 72년생 사인가? 3년생이야. 개축년에 그다음에 을묘월, 병오일, 무자시 그래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사주를 다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연습을 해왔지만 일단은 일주가 병호일주구나 하는 걸 보면 병호. 자, 병호는 위에도 불이고 태양이고 아래도 이글이글 타는 불이요. 불이 불꽃이 엄청 일어나는 사람이다. 근데 옆에서 목이 음목이는 하지만 을묘가 옆에서 또 이렇게 부소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또 강하지요. 예, 봄철에 태어났습니다만은 화가 엄청 강한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원통을 이렇게 사주를 원통으로 붙이고 해보면 됩니다. 자, 원통 붙여보면 앞에 연하고 시가 붙어요. 그러면 무게합이 되죠. 이렇게 보면 무게합이 또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주를 이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먼저 사주의 오행의 다가를 본단 말이지. 그럼 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어떤 오행이 있고 어떤 오행이 없는가 봤더니 일단 중심이 이제 화잖아요. 화. 중앙에 화가 2개 있어. 화, 병호. 토가 무토와 축토가 있어요. 2개. 근데 금은 드러난 금은 없어요. 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난 금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또 2개가 이렇게 있고 목은 또 2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화 쪽에 4개나 있죠. 근데 목화 쪽에 4개 있는데 수라는 놈은 목을 생해줘요. 목에다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에 힘을 줘서 목화가 강해지는 사주예요, 이게. 예, 목화가 강해지는 사주. 3월에 이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월 음력 2월이죠. 따뜻한 때죠. 2월에 태양이죠. 태양. 2월의 태양. 2월의 태양인데 다행히 그래도 태양이지만 2월 태양이지만 시간은 언제? 밤이죠. 밤이 아주 밤이다. 2월의 태양이지만 밤에 이렇게 밤에 태양은 밤에 빛나야 되는데 낮에 빛나야 되는데 밤에 있잖아요. 어쨌든 때를 좀 못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2월의 태양이다. 태양이며 이제 밤에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태어났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가를 보게 되면은 금이 없지요. 이게서 없는 오행은 금이다. 금은 재성이죠. 재성이다. 무대사주다. 금이
없는 오행은 금이다. 무죄다. 자, 그러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람 사주는 포션이 자, 인성과 점수로 보게 되면 인성이 점수가 40점 됩니다. 예, 비급이 20점이고 60점입니다. 인성과 비급이 60%죠. 예, 60%인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은 신강하지요. 예, 신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란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사주의 바란서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 토와 금 쪽에 특히 금이 없잖아요. 예, 금 쪽에다가 좀 실어주면 좋겠다. 토금이 필요하다. 이 사주는 예, 토금이 필요한 사주다. 여기 위에다 적어놓을게. 토, 토, 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없는 노인이 금이죠. 예, 금이 올 때 잘 유의를 해보면 좋겠다. 그럼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약간 심각한 편인데 화가 힘이 이제 화가 엄청 힘이 있어요. 그 화를 갖다가 토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은 되어 있는데 그럼 토는 금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젠가 운에서 토금을 만나거나 특히 금을 만나면은 재물이 없던 재물도 생기고 또 여자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좋은 일들이. 그렇죠. 길신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주의 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을 딱 살펴봤더니 자, 이 사람 필요한 것이 토금이래. 토금. 근데 목한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항상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한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신의 역할. 한신의 역할이면 한신은 수죠. 수. 맞죠? 네, 수가 한신의 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수가 만약에 이게 보면 항상 우리는 천간과 지지를 나눠봐야 되거든요. 운을 대입할 때. 그럼 이제 하늘의 수운 여기 임은 봐. 임하고 개수가 수운이죠. 이렇게 임과 개가 수운이라 하면 이 수운일 때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요대로 수는 수대로 이렇게 연애에 대입해요. 자, 천에 보면 이 수는 목을 생각해 주지요. 그래서 결국 목을 생각해 줘서 하나를 생각해 주게 된단 말이에요. 수생목, 목생화. 그러니까 정간으로 오는 수가 별 재미가 없어.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신의 역할로 수는 그냥 보통 우리가 보통이다 이래 하는데 사실 보통이 아니고 정간과 지지를 반드시 이렇게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지. 자, 지지도 보면 이 자지요. 자가 이렇게 있고 심지어 이 해운에는 지지가 해가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자를 갖다 밑에 쭉 넣으면 자를 쭉 넣어보면 자는 자축하부 되지만 자묘 형도 되지만 자가 수생목해서 화를 도와주지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자도 별 재미가 없어. 왜? 목을 새겨주면 재미없잖아. 제일 강한 해가 뭐니 해가. 해는 보면 해묘합을 해요. 해묘목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는 뭐 수생목도 되지만 어쨌든 목을 생해가지고 이 전체를 이 화를 북돋아 줘 보니까 목화가 흉신이잖아요. 그 목화 흉신이니까 해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도 봐요. 자, 개운에, 이문에, 자운에, 해운에 다 좋잖아요. 축운은 어땠을까 하고 축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축운은 이렇게 붙여보면 목국토 이렇게 이거 더운 기운을 빼내잖아요. 이때는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상간운이죠. 상간운이었다.
사가운 녀석거든. 어릴 때 갑인은 어땠냐? 갑인은 안 좋아요. 그죠? 모군이잖아. 그죠? 어릴 때 이 사람이 좀 힘이 들었겠다. 어떤 문제로 힘이 드냐면, 자, 병호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거 양인살이라 그래요. 양인. 뒤집어 양인은 병과 오가 이렇게 양인이 크게 임자와 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양인들 큰 임자하고 양간 중에 임자와 병호가 이제 양인으로 작용을 많이 하니까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모는 병호나 그게 신약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약이면 오히려 힘을 강화시키 주니까 참 좋단 말이야. 괜찮은데 신강일 때는 이게 이제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약간 신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냐면 이 양인은 바로 재를 극해요. 재성을 극해가지고 재를 극하고 재는 의미가 뭐냐면 십성에서 첫째 부인, 재물, 아버지, 내 신체, 몸 네 가지는 자동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그걸 당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부인, 처와 또 재물과 또 나의 몸. 요 네 가지가 상한다고 보면 된다.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야. 뭐 병원 얼마 좀 봐서 6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데 더 또 화가 많고 이랬더라면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분은 식신이 있잖아요. 식신이 있으면 그 양인의 그 힘이 기운이 많이 뻗치질 않아요. 왜? 화생 토생 금을 가잖아. 그 만약에 이 사람이 식신이 없다면은 재성만 있다면 바로 제가 그걸 당하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뭐가 있어요?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은 사주에 없어. 그걸 하려 보니 그게 없어. 아니 그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다만 실제 이제 딱 이 우리 당해가지고 금운이 오잖아요. 그 재운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용신운이야. 그렇죠. 식신이 생활은 용신운이니까 어째 보면은 그 병호가 있다 해서 큰 나쁜 건 아니다. 그럼 양인이 있어서 나쁜 케이스 어떤 경우냐? 양인이 있고 신강해서 죄를 극하는 게 가장 나쁜데 그때 경우에 식상이 없어야 돼. 조건이. 식상이 없을 때 가장 나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네, 강의 중이라서 좀 이따 전화할게요. 예수님 보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이 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자, 우리 양인살이라면 굉장히 이제 엄청 강한 흉한 그 사례도 하잖아요. 그 양인이 발동하기 조건이 뭐냐면 양인이 있으면서 신강해야 돼. 엄청나게 주변에 막 뜨거워야 돼. 이 사람 병호 때문에 뜨거운데 뜨거우면서 이제 금을 녹여야 되잖아요. 금을 녹여야 되는데 중간 단계에 식상이 없으면은 바로 그냥 그 일 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 사람처럼 사주에 식상이 다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어난 그 흉함이 아주 조그맣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예 숫제 양인살이라도 신양한 경우에는 도움이 돼요. 자기가 뜨거운 힘이 엄청 도움된다니까. 그래서 양인을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양인살이 아주 힘든 경우는 신강할 때가 힘들어요. 양인은 발동할 때 신강하면 힘이 드는데 그때도 뭐가 없을 때 식상이 없을 때 흉포하다. 아시겠죠? 그 신사를 할 때기나 신살론을 할 때에는 이렇게 사주와 연결해 가지고 안 해놓으면 따로따로 해놔놓으면 오발로 해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런 우리 공부 과정에서는
참 필요하잖아요. 아, 신사를 내가 배웠어. 뭐 양인살도 배우고 뭐 배우는데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사주의 윤곽에 딱 놔두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되고 또 상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 근데 이분은 다행히 토는 식상은 있었고 또 뭐가 없냐면 금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금운이 올 때 좀 도움이 된다는 뜻이요. 식상이 있으니까. 금이 오게 되면 토생금에서 금이 재물이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이 성취가 그 재성이라는 성취욕이거든요. 성취가 된다는 뜻이에요. 좋잖아요. 네, 그런 걸 살펴보면서 이분 상담을 자 해봅니다. 자, 이 사람은 올해 나이가 51살이에요. 51세면은 저 술토운에 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술토운에 와 있는데 이 술이 뜻하는 바는 지지로 토로 갖고 가봐. 쭉 갖고 봤더니 축술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묘술 합이 되잖아. 묘술 합에서 화가 생각이잖아. 그죠? 묘술 합화. 또 인호술 하니까 이거 또 불덩거리로 또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토운에 좀 뭔가 힘이 드는 일이 많겠구나. 어? 그 묘가 또 작용했잖아요. 그럼 올해가 지금 이 개묘운이단 말이야. 그럼 묘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묘오는 파살이라고 해요. 파살. 묘파. 파살이 되게 되면 깨지는 거거든. 뭐가 깨지느냐? 이 양인인 오하고 나의 묘가 이게 이제 인성이잖아요. 이 묘가 둘이 팍 빠지기 이게 뿌아진단 말은 이 파가 생기면 집안에 또는 나의 재산 이런 문제 좀 뭔가 이렇게 흩어지거나 파는 깨지거나 깨떨어질 파자에 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묘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다시 봤더니 이 사람의 흉은 뭐냐면 화가 많아 흉이잖아요. 그렇죠? 또 인성이 많아서 흉이잖아. 그런데다가 이 술토가 작용하니까 별 재미가 없겠다. 지금 올해까지 해당되지요. 그럼 내년에가 52세잖아. 52세를 봤더니 기토운이 왔어. 기토운은 우리가 기토운은 다행히 뭡니까? 다음에 금을 새겨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은 돈은 안 돼. 왜? 이 사람 사주 자체 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냐? 기토가 오므로써 자기가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관이 오게 되면 갑자기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분처럼 그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도움은 뭐냐면 상관적인 일이라는 건 뭐냐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이 기토는 나한테 뭐가 됩니까? 상관이니까 무역도 되고 무역, 장사, 유통. 자, 업으로 치면 유통과 장사와 이런 것들이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이 무슨 기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 기계 이런 것 제품을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걸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뭐 그런 걸 하는가 봐요. 그런데 회사에 근무를 하는 거라. 그런데 올해가 묘다만 묘는 내한테 도움 되나?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사업을 좀 보류를 해야겠다. 근데 왜 보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세운으로 봐야 돼. 내년에 갑진년도 천간의 갑목도 별로 재미없는데 뭐 진토를 좋다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갑진, 을사, 병호정미까지가 전 불덩거리야. 그렇죠? 그러면 이때 시작하면 딱 돈 읽기 좋지요. 돈 읽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운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갑진, 을사, 병호정미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럼 무신년은 좋다. 무신년은 좋다. 무신기후 그 다음에 나가잖아요. 무기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때는 개구수 신인가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그때 보면 운이 뭐냐면 자 기운이 지나서 유운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운도 좋아지고 대운도 좋아지잖아요. 대운도 좋아지고 세운도 좋아지는 거거든. 그 사람은 뭐냐면 최소한도 무신년까지 가야 된다. 그 사이에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8년 동안 지금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더 공부를, 더 연구를, 더 거기서 몸담고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 거 쌓아놔야 돼. 축적을 해. 그래야 독립을 할 수 있어. 그렇죠? 네, 무조건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막, 올해는 하고 싶어서 날뛰는 거다. 그죠? 날뛴다. 기토운에 상간운에 날뛴다. 날뛰고 좀 잠재워라. 자, 사주를 또 봅니다. 근데 신강한 사람이 안 할까 말을 들을까? 잘 안 알아듣지. 말 안 듣지. 그래도 부인을 통해서 얘기하면 부인이 자꾸 바가지 긁으면 이제 효과가 있어요. 제가 무죄 사주예요? 예? 무죄 사주. 무죄 사주라도 그래도 여자는 재성이잖아. 자기한테는 뭐야 좋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긁어주면서 막 밤낮으로 긁으면 좀 도움이 돼. 예. 자꾸 얘기를 하면 듣는다니까. 근데 그 방법이 있어. 너무 막 지나치게 그냥 하면 안 돼. 내가 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에 이왕 이래 한 거 조금만 더 해. 예, 내가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어. 그냥 조금만 더 하면 좋겠어. 항상 보면은 그럼 언제까지 막 그래 하잖아. 그러면 꼴인 거라. 4년 동안 선임처럼 4년 동안 하지 말라면 지금 절대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1년마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1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조금만 또 1년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마음이 바뀐다고요. 알겠죠? 절대 그만두려고 사표 쓰려고 이 호주머니 있는 사람한테 사표 쓰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들어서 사표 쓰라 하겠니? 인정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를 그래서 좀 6학년까지만 좀 하면 안 되겠나? 뭐 딱 이게 해줄 거라. 안 그러면 우리 애가 결혼을 해. 결혼할 때까지 좀 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뭔가 모르게 조금 옵션을 준다. 그러면 알았어. 그래 볼게.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다 안 한다 막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무상의 원리예요. 무상이 변하는 원리죠.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하지 않다면 그 마음이 항상 변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항상 포켓도에 항상 하덱스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평상시에 말투는 어떨까요? 말이 잘 나와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회사 욕하고 회사에 월급 받아보면서도 맨날 회사 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인이 마음이 편할까? 불안해 죽겠어.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절대 왔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애가 지금 어찌되고 뭐 어쩌고 결혼도 시키고 되고 당신이 나오면 뭐 그동안에 내가 위원 우리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소리만 들으면 지겹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더 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더 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한테 왔을 때 스님이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인정해 주라. 알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계속해서 가지 다니겠냐고. 근데 금년 말까지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가 잡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금년 말 알았어. 그 금년 말까지 있어 볼게. 근데 금년 말 가가지고 12월 달에 승리를 해버렸어. 만년 과정이었거든. 만년 과정. 만년 과정 하다가 부장 달고 나니까 부장 달았는데 금방 나올 수 없잖아. 얼굴 돌았는데 또 펌프 잡아야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냥 3년이 연장된 거야. 그래 그분이 정년을 마치고 퇴직을 했어요. 늘 내 스님 만나면 늘 그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때 스님 얘기를 잘해가지고 그때 계속 그냥 쓰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게 저 퇴직금도 차이 많이 나는데 퇴직금 하는 게 있잖아요. 정사할 때 마지막 뭐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과장하고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덕을 많이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이들한테도 적용돼요. 애가 막 계속 이럴 때에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들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애 마음 조금 돌릴 수도 있는 법이 있어.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면 좀 하자. 한번 해봐라. 그럼 그때 애들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 결국 보통 보면 이제 부모들이 저 아이들 노는 꼴을 못 보거든요. 직장은 이제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군에 갔다 오고 나면 한번 휴가 때 쉬러 왔잖아요. 아, 이제 군에 제대해서 군에 제대하고 나면 막 한 달 정도는 엄마가 인상 쓰면서도 막 그냥 해줘. 용돈 주고 하다가 나중에 한 달 지난 다음에 계속 하면 그때부터는 인상을 쓰면서 막 이제 막 뭐라 하거든. 그럼 애들이 그때 되면 애들이 반발하고 더 이제 말 안 들어. 계속 이제 엄마를 예미기는 게 재밌어. 엄마가 예미기면 막 그러잖아. 재밌는 거야. 자기는 속으로 즐기는 거야. 그렇다면 애들 얼마 갖고 놀아. 재밌어.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막 타잖아. 그 즐기는 거야,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애들한테 수긍해 주는 그래. 아이고 네가 얼마나 너 했으면 이게 틀리네. 임마 푹 놀아. 놀아. 그 놀면서도 이제 그러면서도 놀면서도 너 알지? 한번 생각해봐. 뭐 앞길 한번 생각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하면서 약간 이렇게 줘야지. 무조건 하지 알바나 나가라. 뭐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반발 시비에 있어서 안 나간다고. 어떤 애들은 막 이제 오기는 애들은 진짜 문그릇 작아 버리고 봐. 방 안에만 방 안에서 이제 시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예, 굉장히 방콕하는 사람 있잖아요. 애도 무서워요. 그래서 잘 다뤄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20%가 없는 재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해가 이제 병하고 정은 해가 귀인이죠. 예, 귀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30대 귀인을 만났어요. 해가 만났고. 그러고 또 귀인달이 해월이죠. 해월. 그러면 이달이가 귀인달이죠. 네. 귀인달이니까 이제 이달에 이제 사람들 상담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막 귀인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고서 늘 우리가 대운을 살필 때 꼭 챙겨야 될 게 오대운 챙겨야 했죠. 오대운을 경험하고 월간 을목은 반드시 뭐 한다? 합한다 그랬죠. 을경을 한다. 을경을 합을해서 이 사람은 금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건 좋은 변화야.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이게 화로 바뀌었다, 목으로 바뀌었다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42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운이 서서히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토금으로 보다시 토금으로 흐르잖아요. 토금으로 운이 한 20년간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71살까지 가네요. 괜찮네. 52세부터 71살까지 한 20년간이 이렇게 운이 가는 걸 봤을 때 이때는 뭐 해도 된다? 사업을 하되 아까 세운을 따져서 무신년부터 세운을 하라고. 무신년이 좋아요. 무신년부터 하면 좋겠다. 또 이 사람이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일지를 충하면 일지를 그 사주 자체가 격에서 충하면은 부부 갈등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식과 관련돼. 자식이 끝에 있잖아요. 자식과 관련돼서 늘 다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식 관련돼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자, 좌우충은 일지와 시지의 충으로서 배우자와 자식의 다툼으로 본다. 자, 이분은 묘파살로서
사업을 3번 정도 실패했다는 거. 사업 3번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좀 신중을 기울여서 무신년까지 가면 좋겠다. 자, 한신 문제. 한신 항상 우리가 흉신과 길신이 있고 용신이 이신이 있고 기신 구신이 있는데 한신은 그 중간에 있단 말이야. 이 사주는 중간에 수가 이제 한신인데 한신은 정강과 지지를 갖다 동시에 연결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다 검토해 봤지만 정강과 지지를 다 도움이 안 됐어. 특히 을묘, 월주지 월주. 을묘가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대우는 큰 대운의 주기는 30년 주기. 자, 위에서 보면은 30년 주기를 보면 뭡니까? 해자축이죠. 해자축, 순, 신유술, 금운 이런 식으로 크게 금수운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대운 주기에 10년, 30년 주기에 있고 10년 주기는 임자하면은 22세부터 31세까지 임자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또 10년 주기로 신의 경술 같으면은 경술 42세부터 51세까지가 경술 운이거든요. 이런 운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때 10년 주기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지지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대운 따질 때 30년 주기는 당연히 지지를 따져. 지지운을 따져주고 30년이 그냥 순 흘렀네. 한신운이네. 한신은 별로 재미없어. 하지만 금운은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30년 주기는 뭘 떤다? 지지운을 본다. 10년 주기는 뭘 주로 본다? 역시 지지를 보되 100% 그럼 지지는 보냐? 그건 아니다. 어떻게 보냐? 한 3대 7 정도로 본다. 대신에 이제 10년 주기를 아래로 볼 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지가 만약에 훌륭하잖아요. 지지가 훌륭하고 머리가 정관에 안 좋은 걸 개두운이라. 개두가 뭐예요? 그게 정관이 안 좋으면 개두운이라 그래요. 지지가 안 좋아. 지지가 막 계속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지지가 계속 흘러왔다. 그러면 목이 있는 지지운을 우리가 절각운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네, 개두절각이란 말이에요. 개두는 뭐예요? 천간이 흉운. 지지가 흉운이면 절각이라 그래요. 아랫도리가 절단됐다고. 그래서 개두절각이라고. 개두절각을 활용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10년 주기를 따질 때 그런 말 쓴다. 알겠죠? 아무데나 쓴 게 아니고 30년 주기는 안 쓰고 10년 주기에 쓸 때 개두절각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5년짜리 있잖아요. 정관과 지지를 나눠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정관운을 보고 지지는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30년 주기로 괜찮아. 10년 주기도 지지 좋아. 이게 기본 바탕이고,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보자 할 때 아래로 떼가 본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걸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은 뭐냐면, 그 운은 대운이라 그래요. 대운 보는 법이고. 세운은 매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운은 여러분들이 천간은 그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 일간에 대한 천간은 마음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마음이 기토가 올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변화 같으면 상간우리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럼 상간 마음이 든다는 것이고 지지는 결과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지가 결과니까 지지는 이렇게 해서 해자축 묘는 거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볼 때에는 뭘 본다? 천간을 위주로 보고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지지를 중심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그 어떤 그 해의 신수를 보고 그 해의 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고 사주 원래 원국의 연주와 월주와 일주와 시주를 보는 법이 있다. 그 운이 있다고.
그 운을 우리가 뭐냐면 연애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젊을 유년기를 본다 이 말이에요. 뭘 봐요? 젊을 때 유년기로 본다. 유년기가 대충 좋겠나 안 좋겠나 이걸 보는 그걸 주운 분석이라 그래요. 월주를 보는 건 월주는 뭐냐면 그 사람의 청년기 있잖아요. 청년기를 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월주에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용신이 있다. 그러면 취업을 잘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도 잘 다니고. 그러면 월주에 그 사람의 뭐가 있다? 자신의 어떤 용신운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평생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중요하잖아요. 월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월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월이가 목운이요. 인수운이잖아요. 그러면 인수운이라면 목운 이 사람은 공부운인데 공부운이긴 하지만 신강인 경우에는 그것을 공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공상망상이 참 많아가지고 공상망상이 많으면 취업을 잘해, 취업을 안 해. 취업도 잘 안 하고 또 뭐 사업을 한다도 사업이 잘 안 돼. 그때 막 말아먹고 막 그래. 젊은 시기에 청년기 때 뭣도 모르고 해가 막 돈 날리고 막 3번 4번 날이 그때가 결혼했다면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무호가 자기의 일주잖아. 무호가 가장 중요한 장년기인데 장년기가 흉이야 흉. 그럼 이 사람이 일이 잘 되나? 매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원부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면서 중간에 실제 그러면 이 사람 운은 어떻든가 봤더니 우리가 우려운 만큼 목이나 화로 흐르지 않고 수금으로 흐르더라. 그렇죠? 이렇게 서로서로 봐야 돼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적용되면 참으로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 무자잖아요. 무자니까 자가 됐구나. 그럼 무토는 화생토하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수가 또 이제 하나 있으니까 좌우충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연수로 작용해가지고 내 자가 와한테 그걸 당하니까 자의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 자는 또 목한테 또 도움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좋지 뭐. 목을 도와주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시 갔을 때는 좀 괜찮네요. 자, 양인살 정리하면 양인살은 재물 붙인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흉살이다. 새우는 아까 정리해드리면 51세 계묘 올해, 갑진년 52세, 을사년 53세, 병원년 54세, 정미는 55세, 56세부터 뭐합니까? 창업을 하든지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늙었어 내 마음에. 이거 다 늙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늙었어 근데 그때도 다 늙었는데 이런 그렇게 늙지 않은 거야. 요새 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뭐 그때부터 하면 정년이 없잖아. 나는요. 정년이 없어. 내 기업이요. 퇴직할 필요 없어. 정리되고 가기 전에 딱 사업을 접어야 돼. 아니 사업을 접는 게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돼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언젠가 나갈다. 그걸 참고 있어야 돼. 그때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바이어도 알아놓고, 내 물건 팔고 사고 하려면 바이어하고 판매사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거. 외국과 말하는 이거 공부해야 돼. 정치살이 공부해야 돼. 그하고 사람 만나는 일에 모든 일 충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장님이, 야, 이번에 이제 구라파 한번 갔다 와. 하면, 예, 알겠습니다. 토 안 달고 뭐, 열심히 가는 거라. 왜? 내가 다음에 그 사람들 바이어 만났다가 내가 바이어 하면 되잖아. 그래서 성공 사람 많아. 그 스님 친구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쪽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거든요. 되게 좋은 은행, 뭐 대기업인데 취업했는데 그 사람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전부 다 웃는다고 그때 뭐 해도, 아이, 저것밖에 못 갔나.
천하에 누구누구를 하는 게 저밖에 뭔가 때리 놀리다 비슷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은 그 들어가갖고 국기살기로 영어 보면 그저 마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몰몬교 잘 아시네. 그쪽 사람들은 꼭 여자들 외국인 여자가 오거든요. 미국 선교사가 그 잘하네. 그러니까 영어 배운다고 막 딱 붙어가지고 친구처럼 지나면서 막 한 1년 2년 동안 계속 하더니 나중에 영어 막 말이 터져. 그다음 그러고 난 다음 몰몬교 안 나네요. 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니까 무역 파트가 자기가 이제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게 잘 되니까. 그래서 사장이 한번 데리고 갔어. 갔더니 외국에 갔더니 자기가 막 그 말 잘하거든. 막 이러니까 바이오 성사가 뭐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사장이.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때마다 자기는 한 10년 동안 사장 따로 다니니까 10년 동안 그 바이오 다 알아요. 나도 미스터 건 하면 그 건시거든. 미스터 건 하면 사장보다도 그 사람을 더 찾는 거예요. 그 나중에 되니까 독립을 해버리니까 그 바이어가 자기 바이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모기업에 있는 핵심 멤버들 기술자 10명 다 빼나오고 자기 부인은 또 보면 그 회사의 영양사였어. 영양사 하나 데리고 기술자 10명 데리고 나가지고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어. 뭐라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뭐 하면 나오는 방송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면서 엄청 TV도 많이 나와서 성공해서 살아요. 그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그 확실한 있잖아요. 주관이 있는 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남은 경우 짧은 남은 한 5년 동안 지금 자 52, 53, 54, 54, 한 5년 남았거든. 이 황금기에 뭘 해야 돼? 공부해라 말 공부. 이거 하고 바이오 참고 준비 그래 놓고 나와야지. 대충 해갖고 까이거 대충 이러면 안 된다. 세상은 대충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지 절대적으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상담할 때 우리 상담사들 알아야 돼요. 사업을 새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볼 때에 항상 무슨 쪽으로 해?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10개의 사업체가 10년 동안 살아날 확률이 한두 개밖에 안 돼요. 10개 만들어졌잖아요. 그 회사가 10년 동안 성공하는 게 아니고 존속해 있을 확률이 20%, 그렇게 1 내지 2%, 한 개, 몇 개, 두 개밖에 보통 20% 법칙이에요. 사회법칙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상담하시면 알아놔야 돼요. 사회법칙 20% 법칙이 적용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20%밖에 존재 못해. 근데 20% 중에서도 성공하는 확률은 또 20%예요. 100개 회사가 만들어졌다면 4개, 20%니까 4개 정도가 살아있는. 그런데 그런 보수적으로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다 된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을 위하는 건 길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람한테 맞게 뭐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다 봐준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정말로 냉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가면 상담사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사의 덕목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주심리니까 사주 관련된 이거는 물론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돼요. 기본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무슨 법칙? 20% 법칙. 20% 법칙에 또 20% 법칙.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찰을 운영을 해봐도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20% 정도가 충성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정말로 또 찾아보면 또 그 20%또 20%야. 한 4명 정도, 100명에 한 4명 정도가 절에 와서 계속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막 그래 하는 분이 생긴다. 음. 100명 있어도.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또 아까 무상의 부칙이라는 거 배웠죠. 그 4명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또 바뀌어. 또 다른 4명이 나타나.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사회 구조야. 그런데 그게 너무 염려하면서 너 떠나는 사람 보고 막 목매고 이러면 괴로우면 내만 괴로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일본 이것도 또 마찬가지. 조금 도움 됩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이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제 시간 이론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